안녕. 자, 이제 우리 이제 조직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 환경을 변화를 우리가 이제 1편에서 봤었죠, 그죠? 이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위험사회, 다양성 또는 다문화주의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의 방향. 최근에는 우리 이제 NPM으로 하자. 뉴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로 가자. 헌신하고 봉사하자. NPS. 포스트 NPM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행정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봤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1편이고 정책이 2편이면 실제로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우리 주체는 누구냐? 바로 조직이죠. 정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라 그러고 행정 조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행정과 정부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죠. 그죠? 그래서 정부 조직과 행정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은 당연히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목표가 없는 조직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뭐 하물며 우리 동창회나 우리 개모임의 목표는 뭘까요? 동창회의 목표는 구성원들의 상호 부조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호회 조직이죠. 그죠? 호회적 목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그죠? 자,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죠. 행정의 목표는 공공 서비스.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 달성의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좋은 조직이냐, 나쁜 조직이냐는 딱 하나로 판단되죠. 바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목표 달성을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직 목표의 달성. 그래서 이것을 조직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목표. 그죠? 목표가 없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목표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조직은 한 사람을 조직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두 사람 이상, 몇 인 이상, 2인 이상이, 그죠? 그리고 2인 이상이 일을 하면 일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일을 나누고 권한을 나눠서 서로가 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협동의 방식을 짤 것이냐,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조직의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협동을 하는 사회적 단위죠. 다시 조직은 뭐라고요? 조직은 목표를 달성해서 조직 목표, 공동의 목표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조직 목표. 두 사람 이상이 협동을 하는 사회적 단위죠. 자, 협동의 방식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조직 구조라고 그러죠. 조직 설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직 속에 있는 개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조직 관리 또는 조직 행태 또는 조직의 과정,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협동의 방식, 2인 이상 이 세 가지가 조직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표가 되겠습니다.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모든 서론에는 뭐 당연히 유형, 조직의 역사, 뭐 정책학도 정책학의 역사, 정책학의
유형 또는 정책의 유형이 있는 것처럼 조직도 조직의 유형이 있겠죠. 우리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논이고, 우리 체계를 잡아간 것에서는 조직론 서론에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효과성이죠. 목표 달성 여부. 왜냐하면 조직의 3대 구성 요소는 뭐다? 목표, 협동, 2인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여부니까 조직 효과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역사나 유형은 우리 하나씩 내려갑시다. 의외로 객관식에서는 이쪽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특히 민쩌버그라는 학자는 조직론을 총정리한 학자로 평가되는데, 자기는 이제 조직을 이렇게 5가지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최고 관리층은 알겠죠? 중간 계층, 우리 이제 회사로 치면 임직원이 되겠죠, 그죠? 우리 정부 조직 전체로 보면 뭐 장관, 차관, 뭐 고위 관료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급 계층은 보통 6급에서 9급까지를 우리가 이제 자급 계층이라고 그랬고요. 기술 구조는 기술적인 조언이나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 지원 참모는 우리 최고 관리층을 해서 뭐 예산, 인사,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최고 관리층, 중간 관리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급계층은 실제로 업무에 일을 하는 사람들. 기술 구조는 예산 인사의 담당자. 예산 인사는 이쪽에 죄송합니다. 예산 인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원 참모는 뭐 자문, 그죠? 뭐 조언해주는 쪽을 말합니다. 자, 조직은 처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단순 구조죠. 단순 구조는 여기 보면 기술 구조도 없고, 참모도 없고, 그죠? 중간 계층도 없고, 자급 계층만 존재하죠. 그죠? 고도로 이제 직권화된, 그죠? 그죠? 최고 관리층이 주도합니다. 그죠? 조정은 직접 감독. 그렇죠. 여기는 뭐 중간에 필요 없고, 단순하고 뭐 아주 조그만 하면 10명, 뭐 몇 명, 적은 조직이니까 직접 감독할 수 있죠. 이런 조직에 나타나는 상황 조건은 단순하고 역동적인 환경. 신생 조직이 여기 중요해요. 신생 조직이 탄생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단순 구조죠. 보통 이제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신생 조직이 등장했다가 또 없어지고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게 되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역동적인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원료자는 여기, 그죠? 기술 구조가 조직을 예산, 인사 이쪽이죠. 그죠? 기술 구조가 조직을 주도합니다. 그죠? 기계 관료제, 기술 구조가 조직을 주도합니다. 조정의 방식은 과정 표준화, 그죠? 업무 과정 표준화나 업무 표준화를 한다. 보통 이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죠? 대규모 안정적인 조직, 정적인 우리가 막스 베버가 말했던 관료제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기술 구조가 주도하면서 단순한 대규모 조직, 안정적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문 관료제는 여기 자급 계층이 지배적인 구성인데 참모도 꽤 크죠. 그죠? 참모 조직하고 여기 자급 계층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기술을 표준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기술 표준화. 그죠? 왜냐하면 자급 계층이 조직을 주도하기 때문에 자급 계층에서는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수직 수평 분화가 높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 그래서 환경 대응이 상당히 느립니다. 시험 잘 보죠. 그죠? 기술 관료제는
환경 대응에서 빠르다, 느리다? 환경 대응에서 느리다. 환경 대응에서 느리다. 자, 환경 대응에서 느리다. 완전적인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구조는 여기 딱 보면 이제 그 조직 안에, 그죠? 소규모 조직이 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가 주도합니다. 그죠? 준독립적이거나, 딱 봐도 이제 대학 캠퍼스죠. 캠퍼스. 그죠? 대학 캠퍼스를 가진 대학은 각 캠퍼스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죠. 그죠?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준독립적이거나 반독립적이기 때문에 산출 표준화, 그죠? 그래서 캠퍼스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만 같이 갖춰야 될 자질을 또 학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산출 표준화를 주도합니다. 그죠? 나이가 많고 대규모 조직입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안정된 조직이죠. 지원 참모, 어드호크라시, 임시 어드호라는 단어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라는 뜻이고요. 크러쉬라는 단어가 무슨 우리 영어에서 뭐 기구, 체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원 참모가 여기는 뭐 지원 참모가 엄청 많죠. 그죠? 배선과 참모가 구분 안 되고 상호 조절이라는 우리 지속적인 대화와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간다는 거죠. 역동적인 환경. 이거 이제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보통은 역동적인 환경에서 조직이 탄생합니다. 근데 외부가 환경이 단순하고 역동적일 수도 있고 복잡하고 역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역동적인 경우에는 단순 구조가 등장하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경우에는 우리 어드호크러시가 등장한다는 거죠. 조직이 탄생하는 경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민처버그 이론이 대단한 것이 복수 관점 분석이라고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죠? 5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지만 한편으로 조직이 어떻게 성장을 거쳐 나가는지를 분석했다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단순 환경에서 기계관료제, 사업부제 이렇게 간다든지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는 임시조직, 그죠? 그래서 조직은 오로지 두 가지 경우밖에 탄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동적이면서 단순하다, 역동적이면서도 복잡하다. 두 가지 부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쭉 설명했는데 실제로 이제 표로 봐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조직의 구성 부분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은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관리층이 주도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핵심 운영, 코어 오퍼레이트. 생산하는 일을 하는 지원 참모는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 라인은 우리가 중간 관리자다. 기술 전문 분야는 조직 내 업무 과정이나 작업 과정을 표준화한다는 거죠. 좀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 뭐 전형적인 포디점적 관점에서 보는 업무 과정이나 절차를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술 전문가, 기술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단순 구조는 한 사람 소수의 직분화, 그죠? 규모가 적고 환경 역동적인 단순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관화, 직접 감독을 통해서 조정 수단은 직접 감독이다. 기계관리자는 이제 엄청나게 큰 대규모 조직입니다. 그죠? 기술 구조,
표준화. 그죠? 기술 분야. 업무 표준화를 추구하는 기술 구조가 중요하죠. 최고 관리자가 권력을 행사하지만 됐습니다. 항상 조금씩 그렇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수단은 업무 표준화 또는 과정 표준화입니다. 사업부제는 이제 캠퍼스가 있는 종합대학이죠. 중간 관리자가 조직을 주도하고 산출 표준화를 추구한다. 전문관료제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자극계층,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계층이 조직을 주도하며 복잡하지만 전문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시체제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신생조직인 경우 우리 지원 참모가 전문가들이죠. 그죠? 자문해주는 전문가들이 조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와 소통을 통해서 조직 운영해 나가니까 상호조절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이 많이 나와서 그냥 그 암기법을 외웠습니다. 그죠? 단기사전임, 체기중, 응참, 직업상, 기조. 그래서 이렇게 단기사전임 됐죠? 체기중, 응참, 체기중, 운참, 직업상, 기조, 직접 감독, 산, 업무 표준화, 과정 표준화, 직업산 직업산 기술 조정 됐죠? 그래서 단기사전임, 체기중, 운참, 직업산 기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입에 익으면 이제 시험 문제 보고 단순 구조인데 왜 기술 표준화지? 바로 틀린 거 골라낼 수 있죠. 그죠? 단기사전임, 체기중, 운참, 직업산 기준. 밑에 거는 다 필요 없고요. 그죠? 요것만 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단순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동적이다. 역동적이다. 그죠? 요때 조직이 탄생한다 그랬고, 여기는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이다.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경우에는 조직이 탄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복잡하면서 역동적이다.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이다. 그래서 거기 외부 환경이 불확실성이 큰 경우나 역동적인 경우에만 조직이 탄생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죠? 조직이 새로 탄생하는 경우는 여기 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됐습니다. 얘도 나와 있는데 생각으로는 얘는 시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다시 한번 단기사전임 단순구조 기계관료제 사업부제 전문관료제 임시체제 체기중운참 체기중운참 조직의 핵심 부분은 최고정점 기술구조 중간관료제 운영핵심 지원참모 직업산 기조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여기는 직접 감독을 통해서 여기는 업무 표준화, 여기는 산출 표준화, 여기는 기술 표준화, 여기는 상호 조정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기계관료제가 기술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틀렸어요. 업무 표준화, 과정 표준화를 하고요. 전문관료제는 운영 핵심이
작업 핵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표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유형의 종합 정리가 바로 민첩버그인데 내용이 너무 많죠, 그죠? 파슨스, 카츠와 칸은 체제가 수행하는 기능이 우리 아질, adaptation, goal attainment, integration, latent, pattern maintenance, 형상 유지. 파슨슨 학자는 적응 기능은 경제 조직이 하고 목표 달성은 정치 조직이 하고 통합 기능은 통합 조직, 형상 유지는 형상 유지 조직이 한다는 거죠. 교육이나 교회는 기존의 체제를 계속 전성시켜주기 때문에 형상 유지 조직이죠. 뭐 통합 조직은 경찰 체제 이탈한 사람들을 제어하면서 체제를 통합해 나가려고 하죠. 카츠와 칸은 적응 조직 기능은 적응 조직이, 목표 달성은 경제 조직이, 통합 기능은 정치 조직이, 형상 유지는 형상 유지. 예. 형상 유지, 그죠? 형상 유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뒤로 밀어주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슨스는 적응 기능은 경제 조직, 목표 달성은 정치 조직, 통합 조직, 형상 유지. 카츠와 이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적응 조직, 경제 조직, 정치 조직. 됐습니다. 블라우아스캇은 조직 활동의 수혜자가 누구냐?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호회 조직은 구성원 자체죠. 구성원 자체의 상호 보조, 우리 친목회 등이 바로 여기죠. 친목회는 친목도모, 구성원들의 상호 보조나 상호 친목이 목적이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제 구성원들이 서로 횡령 안 하고 돈 안 떼먹고, 그죠?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조직의 성공에 중요합니다. 구성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어떤 면에서 아파트, 그죠? 뭐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 것도 일종의 호회 조직에 가깝죠, 그죠?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복리 향상이나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뭐 삶의 질 개선에 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뭐 정당, 노조, 친목 산악회 됐습니다. 사업 조직은 조직의 소유자, 뭐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죠. 능률의 극대화가 그래서 이윤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요. 서비스 조직은 봉사하니까 그걸 받는 수혜자, 고객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공익 조직, 정부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공익 조직의 가장 중요한 성공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미타 에치오니는 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이유와 조직이 행사하는 권력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는 관여, 엔게이지먼트. 관여라는 것이 참여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힘든데, 그죠? 왜 그렇게 열심히 갈까요? 그죠? 도덕적인, 그죠? 규범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교회와 다르게 왜 회사에 갈까요? 회사는 돈 벌러 가는 거죠, 그죠? 돈 벌러 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수적, 공리적 권력을, 이거 보수, 그죠? 돈이죠, 돈. 금전적인 권력을 행사하죠. 교도소는 왜 가죠? 가기 싫어도 끌려가는 거죠, 그죠? 소외적 관여. 강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강제적 조직. 소외적 관여와 강제적 권력을 행사하고, 공리조직은 기업인데 타산적 관여와 보수적 권력, 공리적 권력을 행사합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규범적인 관여와 규범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뭐 최근에 좀 중요한 거는 바로 테일러 콕 주니어의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양성 조직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획일적 조직은 딱 봐도, 그죠? 다른 문화를 아예 배척하는 거, 그죠? 획일적 조직. 그래서 새로운 신참자가 들어오면 기존에 우리 문화를 배워야 된다. 기존의 신참자가 우리 조직 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원적 조직은 그래 복수의 문화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아예 복수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죠. 복수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여기는 복수의 문화를 인정하지만 소수자 한쪽으로 여전히 우리 쪽으로 끌어들려 하니까 소수자의 지위가 취약하다. 소수자의 지위가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조직, 우리가 이제 요즘에 다문화주의라 그러죠. 다문화주의, 문화상대주의와 다릅니다. 그죠? 문화상대주의는 복수의 문화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쪽의 문화로 동화시키려고 해요. 그죠? 한쪽의 문화로 동화시키려고 하지만 다문화 조직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오히려 발전할 원동력, 문화의 한쪽으로 통합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 조직은 이제 역사, 그죠? 왈도라는 학자는 좀 너무 옛날 구분이 한다, 그죠? 고전 조직 이론은 우리 행정관리론이나 과학적 관리법, 막스 베버의 관료제, 1930년대까지.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관계론입니다. 1950년대까지니까 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죠? 고전 조직, 신고전. 여전히 근데 둘 다 고전 조직이기 때문에 폐쇄 체제로 조직,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거나 교호작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현대 조직 이론은 그 뒤로 이유를 말합니다. 개방체제 이후의 조직이죠. 좀 지금은 2000년대를 2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그죠? 너무 더워서 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왈도 이론은 놓기 좀 힘들죠, 그죠? 그나마 좀 스캇 이론이 조금 이제 최근의 이론을 좀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캇 조직은 합리적 존재냐, 자연적 존재냐? 합리적 존재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기술, 도구로 보는 거죠. 자연적 존재는 조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도 존재하고 사랑도 존재하고 정오도 존재하고 복수도 존재하는 어떤 면에서는 조직은 꼭 합리적인 어떤 존재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폐쇄냐 개방이냐 이건 아시겠죠? 이제 폐쇄 합리 조직이 맨 처음에 등장했죠.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 행정관리학파, 포스트코브 아시죠? 귤릭. 자, 근데 호손 실험이 등장하면서 바로 조직 속에서는 사람들이 사회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구나. 사회 심리적인 요인, 내가 삐져서, 내가 기분 나빠서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못하죠. 그건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거.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정리했고, 세 번째는 이제 개방 합리적 이론, 상황 적합 이론입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 우리 로렌스와 로시, 조직 경제학 등은 어떤 모든 조직에게 적합한 만병통치약을 찾기보다는 the best one way를 찾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적합한 이론, 그때그때 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개발해 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70년 이후는 개방 자연적 이론이죠.
조직권 생태학, 자원의존 이론, 제도화 이론, 자기조직화, 혼돈 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상황적합 이론까지는 좀 쉬운데요. 개방자연적 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와이크의 환경 해석입니다. 모든 조직에게 4차 산업혁명은 다 똑같지 않겠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조직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이 조직 운영자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돈이론입니다. 혼돈이론은 가끔 시험에 놓다가 요즘에 또 좀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됐습니다. 여기 뭐가 생략된 줄 아는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흑백전을 하면서 조금 내용이 좀 막 이렇게 바꾸기 좀 힘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갑시다. 혼돈이론은 이게 이제 카오스. 혼돈은 이제 우리가 카오스, 케이어스 또는 디스오더죠.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무질서, 그죠? irregular, regularity, 불규칙의 규칙성, 그렇죠? 불규칙한 규칙성을 말하죠. 불규칙하는 것은 우리 disorder, 무질서를 말하고요. 혼돈을 말하죠. 카오스. 근데 이게 다시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또 반대로 무질서가 된다는 거죠. 질서와 무질서를 우리 통합적으로 연구한다. 그래서 질서와 무질서를 균형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되게 세상은 복잡하게 변하지만 뭔가 규칙과 질서가 있다. 복잡계 이론, 스스로 알아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나간다. 자기 조직화. 이런 표현 씁니다. 그죠? 그렇다면 무질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무질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나비 효과와 비선형적 변화. 나비 효과와 비선형적 변화. 그리고 질서를 행사하는 것은 바로 유기체들이 스스로 알아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 끝나고 놀 때 되게 무질서한데 가만히 조금 있으면 줄이 쫙 형성되죠. 또 나갈 때도 또 불규칙했다가 또 지하 주차장에 나가더라도 또 질서가 형성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줄을 서는 것도 한 사람이 맨 뒤에 서면 뒤에 줄 서다가 줄 끊겼다가 또 한 사람이 각 화장실 앞에 서면 또 다 앞에 서고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끊임없이 무질서해지다가 다시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줄을 서는 것이 누구가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않고요. 스스로 알아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자기조직화입니다. 자기조직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넘어가시고 그리고 상호인과성. A의 변화가 B의 변화를 시키고 다시 B가 A의 변화를 시키는 서로가 자꾸 투수와 타자가 스스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바로 공진화입니다. 공진화. 이런 무질서한 것이 스스로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유기체들이 스스로 알아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클럭웨어, 스웜웨어, 스웜, 무리를 지어 나가면서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클락은 시계에 따라서 탁탁탁 정해진 게 움직인다는 거죠. 느낌상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그죠? 시행착오를 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스웜웨어가 혼돈 이론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보죠. 클락웨어는
합리적 분석이죠. 시간을 딱딱 나눠서, 그죠? 시간에 따라 탁탁 꽂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그래서 스웜웨어, 무리지어서 나가는 시행착오를 반복해보는 스웜웨어는 혼돈 이론에서 자기조직화와 관련도 있고 강조되지만 클락웨어는 아니다. 결국 이런 혼돈 이론의 함의는 뭐냐면 조직 내 구성원들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자생적 학습 능력, 이른바 자기조직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이것을 더욱더 증진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지 않고 클락웨어처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단순하기보다는 스웜웨어, 실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자생적 학습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간다는 거죠. 됐습니다. 세상은 질서와 무질서, 구조화와 비구조화가 공존하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전제하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것은 모건이라는 학자가 썼던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조직의 8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죠? 그냥 시험 한번 나왔는데요. 그렇죠?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이거죠. 기계 또는 두뇌, 유기체 정도입니다. 자, 조직, 우리 정부 조직 약 110만 명이 근무하는 정부 조직은 공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잘 집행되는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다. 이렇게 보면 바로 기계죠. 인간 감정도 존재하지 않나. 이거 과학적 관리법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죠? 프리드리 2세의 무적의 군대와 같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죠. 감정 없는 그냥 기계들의 결합이다. 유기체, 유기체니까 인간 관계론이죠. 조직 속에 일하는 개인들은 그죠? 우리 기계가 아니죠. 인간관계론에서 등장했죠. 두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을 강조했던 사이먼. 됐습니다. 문화, 조직은 그 조직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에서 규율된다. 예를 들면 해병대, 우리나라에서 해병대를 하면 해병대만이 가진 독특한 어떤 문화적 관점에서 보통 인식되죠. 여대라고 하면 문화적 관점에서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의 어떤 독특한 속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죠. 정치적 존재. 그죠. 조직은 조직 속에 있는 행위자들이 서로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삶의 투쟁의 공간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정치적 존재죠. 심리적 감옥. 그렇죠. 공포 불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또는 월요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일종의 심리적 감옥이죠. 그러니까 조직에 가서 일하는 게 마치 감옥 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조직은 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내가 재미없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조직은 하나의 심리적 감옥입니다. 그죠? 흐름. 조직은 한편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논다. 그죠?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자기 조직화가 스스로 일어나는. 됐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뭔가가 만들어지고 또 뭔가가 없어지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지배 도구. 바로 막스 웨버는 조직을 뭘로 본다? 조직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효율적으로 지배,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는 거죠. 바로 지배 집단이 피지배 계급을 효율적으로 지배,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바로 이것을 지배라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분석이죠. 그죠? 보통 우리는 어떤 기계나 유기체나 두뇌 정도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다른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조직론 서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직 구조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